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재정 문학교과서에 있는 고인도 날목 보고 우리 사실은 도산 12곡이라는 연시조가 있는데 그 연시조가 이제 12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9번째 수에 해당이 되는 고인도 날목 보고라는 시조 한 수와 한수마 새한수마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이런 구절로 시작되는 사설시조 한 편. 이 두 편을 비교 점검하고 있는 천재정 문학교과서를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연시조와 사설시조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 고등문학교과서 출판사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각각의 출판사들이 시조의 종류는 좀 달라요. 작품이 다른 거죠. 작품은 다르지만 평시조랑 사설시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작품의 그 구성을 좀 굉장히 많이 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등문화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기본 개념 정리가 평시조라는 게 뭐고 그다음 사설시조라는 게 뭐고 주된 창작가 향유층이 어떤 사람들이었었고 형식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갈래를 비교하는 평시조, 사설시조 혹은 연시조. 연시조라는 거는 평시조의 형식을 그대로 여러 개의 연으로 늘어넣는 거에 불과하니까 사실은 연시조의 형식은 평시조 형식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연시조 혹은 평시조와 사설시조 이 두 개의 정확하게는 형식의 비교입니다. 이 형식을 비교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품 정리뿐만 아니라 이 형식적인 차이, 형식적인 비교 또한 이 시간 잘 정리를 해두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작품 고인도 날 못 보고라는 작품 먼저 보시죠. 고인 옛꽃자예요. 옛사람. 옛사람도 나를 못 보고 나도 옛사람을 못 봐. 초장의 내용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 그냥 단순히 옛날에 살았던 사람? 네, 그렇지 않아요. 이황 선생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염두에 두고 있는 옛사람이라는 건 학문적 업적이 높은 성현, 뭐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성인들은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화자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수백 년의 차이를 두고 있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제 죽고 없죠. 그러니까 그 옛사람들도 나를 못 보고 나도 옛사람을 못 봐요.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화자가. 나는 정말 그 학문적 업적이 높은 이 성현들을 만나서 그들을 멘토 삼아서 좀 배우고 싶은데 나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후손이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문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중장에서 해결 방식이 나온 거예요. 해결의 매개체가 나타난 거죠. 자, 중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려는지 한번 보세요. 고인을 못 봐도 녀던 길이 앞에 있네. 네, 녀다라는 단어 보이고 있죠? 여러분 교재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녀다는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별표, 동그라미, 빨간색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녀다, 살다 지내다,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녀던 길이니까 뒤에 길이 붙어 있으니까 살다 지내다 아니고 지나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중장을 해석하면 나는 옛사람을 못 봐. 그렇지만 그들이 지나갔던 길이 내 앞에 있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던 길, 그들이 지나갔던 길이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성현이 남긴 가르침입니다. 공자의 가르침, 맹자의 가르침, 순자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이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그 결과 학문 수양의 그 방법,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들은 모두 다 아마 서적에 남아 있었겠죠. 그 서적이 내 앞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책을 매개로 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멘토 잡고 싶은 사람들을 정말 시골물 초월해서 만나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지향했던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이 화자가 발견한 거예요. 여던 길, 그들이 가던 길이 내 앞에 있네. 종장입니다. 그들이 지나갔던 길이 앞에 있으니 아니냐고 어떨꼬 아니 지나가고 어찌할까. 네, 표현법이 뭐죠? 아니 지나가고 어찌할까 물어본 건가요? 그래서 대답을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니 지나가고 어찌할까 라는 이 의문형 종결어미는 나는 반드시 그들이 지나갔던 길이 앞에 있으니 그 길을 지나갈 거야 라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다짐을 강조하는 의문형 종결어미인 거고요. 이런 표현법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서리법은 그리고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넘어가시죠. 1번 이 시가의 갈래는 연시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연시조는 뭐라고요? 네, 평시조의 형식을 갖춘 것들이 여러 개의 연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여러 개의 연이 묶여 있으면 우리가 그걸 연시조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총 12개의 연이 있는데요. 도산 12곡에는 그 중에 언학 3부분이에요. 도산 12곡은 언지가 6수, 언학이 6수가 있어요. 언지 부분의 6개의 수, 전 1곡부터 전 6곡까지예요. 전 1곡부터 전 6곡까지는 자연 친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묶여 있고요. 그 다음 후 7곡부터 11곡까지는 언학이라고 해서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9번째 수가 됩니다. 두 번째, 고인을 못 봐. 자, 초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 보세요. 나도 고인을 못 봐 그랬어요. 그런데 중장의 첫 구절 어떻게 시작하죠? 초장의 마지막 구절 고인을 못 봐를 그대로 이어봤죠. 그래서 고인을 못 빼도 라고 시작했고요. 중장의 두 번째 마디 여던길 앞에 있네 라고 끝났는데 종장의 첫 번째 마디가 여던길 앞에 있거든 해서 중장의 두 번째 구절을 그대로 이어봤죠. 이렇게 쇠사슬이 이렇게 엮이듯이 사슬이 엮이듯이 이렇게 끝말을 이어받아서 첫말이 다시 시작이 되고 또 끝말을 또 이어받아서 그 다음 말이 시작되고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뭐라고? 연세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표현법 기억해 놓고 가시면 됩니다. 연세법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노래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 무슨 노래? 원숭이 노래, 원숭이. 자,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자, 이어봤죠?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자, 뒤에 끝난말을 그 다음 문장이 이어받으면서 이렇게 사슬 엮듯이 엮어가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연세법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문제 상황으로 지적한 거. 시간적 공간적 거리감 때문에 고인을 보지 못하는 현실.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여던 길, 그들이 갔던 길, 학문 수양의 길, 그들이 남겨두었던 책. 네. 그래서 그 실마리를 가지고 어떤 지향과 의지를 드러냈다. 고인이 했던 학문 수양의 삶을 본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얘기입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통사구조의 반복이 드러난 부분. 자, 여러분, 통사구조라는 건 문장구조를 말해요. 문장구조가 반복된 부분을 찾아내라 라고 제가 문제를 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보시는 겁니까? 네, 조사나 어미가 반복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라는 이 문장이랑 나도 고인을 못 뵈라는 그 뒤의 문장이 문장 구조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구가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쫙 대응하고 있는 거였죠. 이런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통사구조의 반복이 드러난 부분도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문학 교과서들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실 중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잘 기억해 놓고 가세요. 3장.
3개의 음이달락 3줄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 3장을 우리가 각각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3장 6구. 각각의 장은 또 2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고인도 날목 보고 첫 번째 구, 나도 고인을 못 봐 두 번째 구, 고인을 못 봐도 세 번째 구, 녀덩길 앞에 있네 네 번째 구, 녀덩길 앞에 있거든 다섯 번째 구, 아니 지나가고 어찌할까 여섯 번째 구, 이렇게 6개의 구, 각각의 장에 2개씩 끊어져서 음이달락에 그렇게 해서 6개의 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글자 개수를 세보면 45자 내외다. 굉장히 엄격한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음보율이었었다. 자, 음보율이라는 건 끊어 읽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고 어떻게 끊어지는지 한번 끊어 보실래요? 각각의 장이 4개의 마디로 끊어질 때 우리가 사음보율이라고 말하고 고전시가의 대표적인 운율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이 음보율입니다. 사음보율 한번 끊어 볼까요? 고인도 끊고 날 못 보고 끊고 나도 끊고 고인 못 봐 끊고 4개의 마디, 고인을 끊고 못 봐도 끊고 녀덩길 끊고 앞에 있네 끊고 4개의 마디, 녀덩길 끊고 앞에 있거든 끊고 아니냐고 끊고 어떨고 끊고 해서 4개의 마디 사음보율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음보가 딱딱딱 끊어지냐면 여러분 이 시조가 노래로 불려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뒤에 있는 3, 4, 5군 4, 4조는요. 각 마디에 있는 음절수, 다시 말하자면 글자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글자 개수가 보통 3글자이거나 4글자이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자, 본문을 한번 확인하실게요. 고인도 글자 개수 몇 개? 3개. 날 못 보고 4개. 나도 2개. 고인 못 빼 4개. 고인을 3개. 못 빼도 3개. 녀덩길 3개. 앞에 있네 4개. 여러분 그럼 보통 보면 나도만 2글자였었고 나머지는 3글자이거나 4글자이거나 막 이런 거죠. 네, 그래서 3, 4, 5군 4, 4조가 음수율이야. 마디 안에 반복되는 글자의 개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사음보는 정확하게 좀 지키는 경향이 있는데 음절수는 그렇게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특징, 종장, 제일 마지막 줄이죠. 종장의 첫 구절은 3음절 고정입니다. 이건 시조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조는 현대에도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에도 이렇게 시조가 지어졌을 때 사실은 그냥 일반 시랑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이 뭐다? 제일 마지막 문장의 첫 구절에 3글자가 쓰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게 지켜졌던 규칙이 종장의 첫 구절 3음절 고정이다. 네, 글자 개수를 3개로 고정해 놨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마디에는요. 5음절 이상으로 써놨어요. 앞에 있거든 글자 개수 5개인 거 확인되시죠? 두 번째 구절은 5음절 이상 좀 끝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바로 평시조가 갖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이고요. 연시조가 이걸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평시조와 연시조가 공통적으로 이 3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2의 문학 시간에 모든 출판사에서 뭘 배운다? 평시조와 사설시조가 갖는 형식적인 차이점을 배운다. 그럼 여러분 천재정에서도 이 차이점, 평시조의 형식, 또 사설시조의 형식이 갖는 특징, 그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7번 문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하시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산 12곡이라는 작품, 작가가 양반이죠.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양반이었고요. 그리고 주제가 뭐였어요? 학문 수양의 의지.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난 열심히 진리를 탐구할 거야. 막 이런 약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주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양반 시가를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자, 이것과 같이 비교 점검하라고 나온 한수마라는 작품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작가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 작자 미상이에요. 사설 시조가 갖는 주된 특징이에요. 작가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본문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숨아 새, 새는 가늘 새자예요. 한숨을 부르네요. 한숨아, 가는 한숨아, 너 어느 틈으로 들어왔니? 물어보고 있어요. 한숨한테 물어보네요. 그럼 여러분 말 건네는 어조 영상 한번 확인하고 오신 분들 아시죠? 한숨아 혹격조사 쓰여서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면 이 한숨이 뭐가 된다? 시안의 구체적 청자가 된다. 그런데 한숨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한숨은 구체적인 청자인 동시에 뭐다? 인격화된 청자다. 의인화된 청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초장에서 물어봤어요. 한숨아, 가는 한숨아,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온 거야? 한숨이라는 건 아마도 우리의 정서, 우리의 걱정, 두려움, 불안, 시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한숨일 텐데 그게 어느 틈으로 들어왔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자기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온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중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모장지, 세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이거 다 문들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문들을 우리가 장지문이라고 그러는데 문들의 종류 나와 있고요. 암돌저기, 수돌저기 문을 이렇게 닫을 때 이렇게 뭐죠? 이렇게 나사 같은 걸로 이렇게 잠그는 기능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암돌적이 수돌적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를 카페에 연결해서 놓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에 사진을 선생님이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골쇠도 역시 이제 골이 잠그는 거예요. 배목골쇠 그러니까 이 부분 고모장지, 세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창문의 종류 암돌저기부터 배목골쇠까지는 그 이제 문들의 구성 요소들인 거죠. 이거를 막 나열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에 문들도 막 놓고 거기에 막 문 잠금 장치도 막 이것저것 막 많이 했다는 거야. 꽉꽉 이제 막 잠궈 놓은 거죠. 뚝딱뚝딱 박았어요. 거기에다가 용고문 자물쇠까지 갔다가 수기수기 깊이 이렇게 막 찼어요. 이렇게 자물쇠까지 잠궈놨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꽉 자기가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병풍이라 덜컥 접고 족절하고 떼떼굴 많으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숨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갖고 내가 아휴 한숨을 쉬니까 병풍이 덜컥 접히고 또 아이고 한숨을 쉬니까 족자가 내 한숨에 땡땡을 말려가지고 저쪽으로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가 어느 순간 보니까 큰 한숨을 쉬고 있는 중인 거죠.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막 문들 막 놓고 막 자물쇠에다가 막 배목걸쇠에다가 막 난리 치면서 막 다 잠가놨는데 도대체 어디로 들어온 거야. 어디로 들어와가지고 한숨을 크게 쉬면 막 병풍이 접히고 막 족자가 날아가고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온 거야 도대체. 중장의 내용이에요. 되게 재밌죠? 네. 어쩐지 중장입니다.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아무리 잠을 자고 싶어도 나 불면증이 와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조한수를 보신 겁니다. 네, 갈래가 사설시조다. 2번입니다. 이 갈래의 유행 시기와 주 창작층이 어떻게 됐냐면 조선 후기고요. 양반들이 창작층에서 사라졌냐? 그렇지 않아요. 양반층이 사설시조의 창작층으로 남아 있었고요. 이렇게 넓어지고 확장됐던 거죠. 중인층, 평민계층, 부녀자, 그리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전문 가객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가수들이죠. 시조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창작하고 향유하는 갈래로 발전을 하게 됐던 거죠. 2번입니다. 네, 3번으로 넘어가시죠. 대상은 한숨이고 따라서 표현 기법 한숨을 사람처럼 부르고 있으니까 사물의 인격화가 나타났고요.
4번 말 건네는 어조가 초장에 쓰였다. 아까 다 했었죠? 5번 그래서 우리가 초장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화자의 상황은 굉장히 걱정, 근심, 시름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대응 방식을 중장부터 보여줬나요? 막으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종장, 중장 모두 합쳐보니까 결국 실패하고 시름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기억에 나열된 것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장질문의 종류와 그 구성 요소들을 굉장히 나열하는 열거법을 사용했어요. 효과는 왜 이렇게 종류를 많이 나열했다? 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숨을 막으려고 했었는지 내 노력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열거법이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니은 확인되시죠? 네, 병풍이라 덜컥 접고 족자라고 땡땡을 마느냐? 네, 과장법이죠. 아무렴 내가 한숨을 쉬었다고 어우 뭐 이러니까 병풍이 팍 접히고 족자가 휙 날아가고 이랬겠어요. 네, 과장법을 써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한숨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부각하고 있는 표현법이 사용이 된 겁니다. 네. 자, 여기 시를 보면요. 사설시조는 우리가 이제 주된 창작층의 양반도 있긴 했었지만 평민계층이 주된 창작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생생하고 감각적이고 구체적이고 진솔하고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시어들도 그런 시어들 대단히 많이 쓰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생생하고 감각적인 느낌을 부각하는 시어가 하나 쓰였는데 그게 바로 뚝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생하고 감각적이야. 왜? 뚝딱이 단어의 종류가 뭐니까? 뚝딱. 뭐요? 의성어예요. 의성어. 소리를 흉내낸 말이죠.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를 묶어서 뭐라 그러나요? 네, 음성상징어라고 말하죠. 음성상징어는요. 뭐 멍멍부터 삐약삐약, 꿀꿀. 어때요? 이런 의성어들 네, 굉장히 생생한 느낌을 주죠. 멍멍 하는 순간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의성어는 멍멍, 네, 청각을 자극하죠. 또 넘실 의태어 뭐를 자극하나요?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죠. 그게 굉장히 감각적인 시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봤는데 생생하고 감각적인 느낌을 주는 구체적인 느낌을 주는 시어가 사용이 됐다. 그러면 본문으로 얼른 가서 의성어나 의태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정도로 의성어 의태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생생하고 감각적인 느낌을 주는 건데 이 사설시조, 평민문학인 이 사설시조에 그런 느낌을 주는 의성어도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도 있었어요. 초장에 너 어느 틈으로 들어왔어? 중장의 마지막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온 거야 도대체? 답답한 거죠. 도대체 어디로 들어왔어? 내가 이렇게 막았는데. 반복해서 자기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됐고요. 11번 네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별표 체크하시고요. 형식적으로 전대희 씨가 뭐 말하는 거죠? 고인도 날 못 빼에서 봤던 것 같은 평시조 혹은 연시조를 말하는 거죠. 어떤 차이를 갖는다? 여러분 초장, 중장, 종장, 의미단락이 3장으로 나누어지는 형식은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이시죠? 중장이 길이가 엄청 늘어나 있죠. 그래서 6구 더 이상 안 돼요. 6개의 구밖에 없다? 아니에요. 너무너무 구가 많아요. 45자 내외 글자 개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죠. 사음보율도 중장에서는 막 깨져서 막 6음보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3장의 형식을 지키고 나머지 6구 45자 내외 사음보율은 깨져 있습니다. 종장 첫 구절의 세 글자는 어떤가요? 지켜졌나요? 확인해 보시죠. 어때요? 인지 마지막 구절의 첫 마디 인지 세 글자 지켜졌네요. 두 번째 구절 한번 글자 개수 세볼까요? 너 온 날 밤이면 네, 두 번째 구절에 5음절 이상 6음절이 사용이 됐으니까 종장의 첫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의 음절 개수는 지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특징을 완벽하게 내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이렇게 끊어내면서 찾아보시면 이 형식은 잘 지켜졌구나, 이 형식은 깨졌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좀 키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마지막 12번입니다. 12번도 별표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위에 나타나는 평민문학의 미의식은 뭐니? 사설시조에 나타나는 미의식은 뭐니? 여러분 상황 어때요? 비극적이죠.
막 시름에 가득 차 있어 계속해서 한숨 쉬고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특히 중장이죠. 막 수다스럽게 장황하게. 이럴 때 우리는 좀 우스꽝스럽다라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켰어요. 이럴 때 나타나는 미의식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해학미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민들이 만약에 이런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니지 않았다면 참 살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민들이 사는 삶이 굉장히 폭폭했으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조상들, 우리 평민들은 너무나 현명하게도 지혜롭게도 어떤 태도를 보였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가지고 와서는 그걸 웃음으로 풀어내는 삶의 여유와 지혜를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사설시조의 해학미로 잘 드러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천재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인도 날목배의 한수마세 한수마 두 작품의 비교 점검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말씀드렸어요. 내용 정리 당연히 다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평시조가 갖고 있는 특징과 사설시조가 갖고 있는 특징 이 두 개를 비교 점검하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단원에서는 정리해 놓고 가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부하신 거 내공으로 쌓아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